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완벽한 돈을 찾기 위한 인류의 150년이 넘는 끈질긴 여정입니다. 자, 모든 건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안정된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우리 경제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 아니, 들어보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나라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말이죠, 세계 경제가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가능의 삼위일체, 경제학 용어로는 트릴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목표 중에 딱 두 개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인류가 이 골치 아픈 퍼즐을 풀기 위해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해법은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의 가치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바로 반짝이는 금에 꽉 묶어두는 거였죠. 그러니까 금본위제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진 모든 돈이 금으로 보증된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은행에 지폐를 들고 가면 약속된 양의 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로 이 단순한 약속 하나가 그 당시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었던 셈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시스템이 거의 저절로 굴러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아하죠?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가 수출을 너무 잘해서 금이 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라 안에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출품 가격도 비싸지니까 수출은 줄고 상대적으로 싸진 수입품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요. 와,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척척 국제무역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엄청난 안정성에도 비싼 대가가 따랐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트릴레마 기억나시죠? 그걸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근본이제는 안정된 환율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이 두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뭘 포기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거나 금리를 바꿀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금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황금의 시대도 결국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왜 무너졌냐 그 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먼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당장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금에 묶여있으니 마음대로 돈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다들 근본위제를 일시 중단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 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시스템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정타를 맞은 거죠. 바로 1929년 대공황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위기 앞에서 근본위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국가들 입장에선 당장 금이라는 족쇄를 풀고 어떻게든 우리 경제부터 살리는 게 급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두를 묶어주던 금이라는 닻이 사라지니까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들처럼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살자식으로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막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라고 했어요. 이걸 근린궁 피파 정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들어서 내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요? 당연히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혼란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그 잿더미 위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나온 새로운 시스템,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예전처럼 모든 나라 돈을 다 금에 직접 연결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딱 하나, 미국 달러만 금에 고정시키자는 거죠. 1온스당 35달러로요.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모두 그 달러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어때요? 일종의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피라미드 구조, 새로운 질서를 만든 셈이죠. 이때부터 달러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왕, 즉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잘 굴러가도록 관리 감독할 기관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국제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전쟁 후 재건을 돕는 세계은행이 이때 함께 탄생합니다. 와, 이제 모든 게 계획대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똑똑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트리핀 딜레마라고 불리는 모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세계 경제가 크려면 전 세계에 달러가 많이 풀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면 미국이 약속했던 금으로 바꿔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사람들은 달러를 못 믿게 되겠죠. 반대로 달러 공급을 줄여서 신뢰를 지키자니 세계 경제가 성장할 돈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태생부터 안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시스템 안에 숨어있던 시한폭탄 같은 모순이 터지면서 브레튼 우주 체제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바로 1971년입니다.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하죠.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예요. 이 한마디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금과 돈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금이라는 마지막 단마저 사라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났습니다. 각 나라 돈의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매일 아니 매 시간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동환율지의 시대가 이렇게 막을 올린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뒀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를 얻고 안정을 내준 겁니다. 불안과의 맞교환이죠. 각 나라는 이제 자기 나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환율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라는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게 된 거죠. 자,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금본위제에서 시작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거쳐 지금의 변동 환율제까지 이 기나긴 역사는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불가능의 삼일체, 즉 트릴레마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 완벽한 정답은 없었어요. 이쪽 문제를 해결하면 저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왔으니까요. 이 모든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바로 지금, 과연 우리는 이 오래된 딜레마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답을 내놓게 될까요? 완벽한 돈을 찾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탐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